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공문으로 나가는 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한 후에 써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선생님 보면 내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눈에 보여. 선생님. 네, 팀장님. 삽질하느라 시간을 버리느니 차라리 질문충이 되겠다. 어느 Z세대가 SNS에 남긴 글입니다. 현재 리더들은 직접 길을 찾으며 배워온 지도세대. 이들은 강력한 주도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젊은 직원들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바라는 내비게이션 세대. 두 세대의 충돌. 이들은 과연 직장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을까요? 신규 직원들한테 우리 병원 많이 좋아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참, 그들은 전혀 몰라요. 병원 근무 환경이나 급여 등이 얼마나 좋아진 걸 피부로 느끼는 건 우리 시니어 세대죠. 젊은 직원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랬으니까 우리 병원이 뭔가 근무하면서 트러블이 있었을 때 우리 병원 많이 좋아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전혀 이해를 못해요. 같은 맥락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확실히 보여지는 게 아니면은 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죠. 이게 속아 웃을 일이죠. 안 그래요? 일을 더 시키면 돈을 주든가 아니면 그 다음번에 뭐 더 쉬운 일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이 네가 일을 잘하니까 너 자랑스러우라고 일을 준다? 아니 미쳤어요? 전혀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제 동기는 부서장이 너 UM 시켜주려고 이러는 거다. 너 키워주려고 이러는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일을 시키더래요. 그때 그 동기가 느낀 게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가 싶더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상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제 또래 중엔 없어요. 그런 걸 이제 말로 인심 쓴다고 하죠. 상사 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도제식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서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의 상사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살짝 또는 노골적으로 자신 또는 상사 그리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자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외에는 관심 자체가 적거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세대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을 들인다는 것이 신입 직원 세대에게는 요즘 자주 이야기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과 일치하거나 대부분 동의가 되어야 추가적인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동의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항상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면담하는데 딱 본인이 근무할 시간을 정해놓더라고요. 한 3년만 하겠다? 아니면 1년 10개월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 그럼 면담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순간 할 말도 없어지고 맥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과연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의 노하우를 얼마나 전달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한다고 해서 저 친구가 업무 지식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인드부터가 조금 있으면 나갈 친구인데 어디까지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들 사이에선 10년만 근무해도 평생 직장이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현대사회에서 10년 후 내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이왕이면 힘들게 일하는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로컬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물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배워서 의료 슬기들을 제 것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건 제 재산이니까요.
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상사가 속한 세대는 직장 또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일부 또는 전체의 목표를 성취하면서 생활하는 반면에 MZ세대는 일은 일일 뿐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다른 삶을 위한 수단, 즉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경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직장을 단지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 또한 격화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꿈이 직장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꿈들을 보면 아이돌, 크리에이터 등이 상위 순위에 있죠. 이전 세대들의 꿈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런 가치관의 명백한 차이를 알고 서로를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신규 직원이 저에게 면담 요청이 와서 전 또 이직하려나 살짝 불안한 마음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 자기 업무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 처리함에 있어서 요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한번 해결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길로 가서 다른 동기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이제 그 일을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벌써 동기들한테 공표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된다는 게 부서 간 논의도 필요한 거고 본인 이해관계에 맞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해결해 주신다고 하길래 바로 동기들한테 얘기한 거죠. 윗분들도 예전에 저희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요? 근데 이런 저희들한테 조직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라고 하시면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죠. 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해온 상사로서는 지금의 상태에 익숙해져 있고 익숙한 현재의 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직원들 눈에는 모순적이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 일의 처리 과정이나 절차를 모를 가능성이 많고 이제까지 자신이 해온 경험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와 신입 직원 모두 이런 상황이 서로 이해가 되어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MZ세대들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테두리만 정해준다면 뭐 정해진 근무 시간이라든지 본인 업무가 아닌 일은 안 시킨다든지 이렇게 테두리만 정해주면 진짜 열심히 해요.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빨리 퇴근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옛날에는 내일이 아니어도 동료나 선임들 정리하는 일들이 남았으면 도와주고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나쁜 마음 먹고 동료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환자한테 더 잘하고 신경 쓰느라 그런 거거든요. 저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건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거랑 개인적인 건 다르잖아요. 진짜 이기적인 건 못돼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해끼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세대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업무는 또 잘하고 싶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연차가 좀 쌓이면 여유도 좀 생기고 주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입 직원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을 것입니다. 경험이 적다 보니 시야가 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경험이 쌓일수록 일의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의 경우 일에 대한 자신감이 적어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지랖도 넓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경험 많은 상사 입장에서는 현재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신입 직원이 스스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 해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았듯이 상사가 속한 세대는 직장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일과 대인 관계를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입 직원의 세대는 직장을 돈은 버는 곳으로 한정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사를 통해서 직장에서도 삶의 만족을 찾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파워포인트로 매뉴얼을 정리한 거예요. 아주 잘 만들었길래 신입 직원 입사 시에 교육 매뉴얼로 써보자 했더니 본인 오프 때 더 잘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는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신감이 과하다 보니 선을 넘는 애들이 있어 속상해요. 지적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칭찬은 당연히 여기면서 지적은 왜 못 견디는 걸까요? 저희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예쁘고 좋고 잘한 일들은 다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당연해요. 오만한 거랑 자신 있고 당당한 건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수나 선 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리더나 선임들이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처음부터 그냥 눈치 보지 않게 일을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의 경우 새로 시작한 일에는 자신감이 적지만 그들이 학창 시절부터 많이 해온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에서 미숙한 면을 보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격려하는 것은 일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간호사 진수정입니다.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간호사는 14병동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 김동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동희 간호사는 환자를 위하는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병동의 유일한 남자 간호사로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논의된 환자가 있었어요. 환자가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본인도 체념 상태였죠. 그러다 김동희 간호사가 안 보여서 보니까 환자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자가 그날 저녁에 밥도 잘 먹고 웃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신규 간호사로서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김동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답니다. 동희쌤 안녕. 우리 나이팅게일 선서 중에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다 라는 문구 기억나? 동희쌤이 아주 잘 실천하고 있어. 교육 내내 긍정적인 마인드로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리 동희쌤의 자신감 넘치고 꼼꼼한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할게. 힘내자 김동희. 화이팅!